오늘부터는 동명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명사는 투부정사에 이어서 준동사 파트에서 자주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내용만 아시면 그렇게 시험이나 이런 데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명사를 배우시게 되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동명사도 준동사이기 때문에 준동사의 기본적인 동사적 성질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명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게 정리가 되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동명사는 관용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외워두셔야 됩니다. 알면 맞추고 모르면 찍어야 하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외워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동명사는 동사적 성질에 관한 이해, 문장에서 역할, 관용적 표현 정도만 아시면 아마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동명사의 형태인데요. 동명사의 형태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놓고 있는 형태입니다. 아주 쉽죠. 그리고 문장에서의 역할은 동명사, 즉 동사적 성질의 명사 역할이기 때문에 명사가 하는 역할, 주어와 목적어와 보호 역할을 하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문 보시게 되면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물론 believing도 사실은 보호 역할을 하는 동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seeing만 보겠습니다. seeing은 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동명사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나 라고 알 수 있고, 주어인 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은는이가가 붙어 있으면 주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She likes dancing입니다. 그녀는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 이때 동명사 dancing은 동사 like에 대한 목적어, 즉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he is good at dancing, 그는 춤추는 것을 잘한다, 춤추기에 능숙하다 이 말이고요. 전치사 at에 대한 목적어죠. 그래서 영어에서의 목적어라고 하면 동사의 목적어이거나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두 개가 다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My hobby is collecting stamps. 나의 취미는 우표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때 collecting은 주어인 hobby와 equal 관계, 즉 복격 관계죠. 그래서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지만 주어와 equal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보호 역할을 하는 동명사라고 이해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주어이거나 동사의 목적어이거나 전치사의 목적어이거나 또는 보호 역할을 할 때 그것을 명사 역할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사적 성질인데요. 동사적 성질에 대해서는 앞에서 준동사를 시작할 때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준동사를 공부하시고 나면 동사적 성질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앞에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동사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의미상의 주어, 반드시 주어를 갖는 유주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정형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 다음 시제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또는 동사에 따르는 태의 변화가 있느냐, 그리고 어떤 것에 수식을 받느냐, 이런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것은 동사는 반드시 그 동작을 행하는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유주어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준동사에서는 이것을 의미상의 주어라고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상의 주어도 쓰는 경우가 있고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략되는 경우는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I object to drinking too much. 나는 object to 반대합니다. drinking too much. 너무 많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런 문장인데요. 여기서 지금 전치사 to에 대한 목적어인 동명사 drinking에 대해서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게 되면 나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에 반대해 이 말이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때 drinking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는 일반인이다,
즉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인인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예문입니다. I regret drinking too much. 나는 후회하고 있어. 너무 많이 술을 마셨던 것을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누가 술을 마셨죠? 누가 drinking을 했죠? 주어인 I가 drinking을 한 거죠. 그래서 문장의 주어와 동일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있다. 부정사는 주어, 목적어, 일반인인데 동명사는 주로 일반인이거나 주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명시하는 방법은 그 의미상의 주어의 소유격이나 또는 목적격을 동명사 앞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동명사 앞에다가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앞에 써주면 된다. 예문 보시게 되면 She insisted on his going. 그녀는 주장했다. 그가 가야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his를 빼버리게 되면 그녀가 간다라는 의미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동명사 going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는 여기서는 he, 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쓰기 때문에 his로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I don't mind you smoking. 자, mind ing죠. ing 하기를 꺼리다인데 나는 담배 피는 걸 꺼리지 않아. 담배 피는 거 괜찮아 이런 말인데 이 문장에서는 누가 담배를 피죠? you가 핍니다. 그래서 나는 네가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동명사 앞에다가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표기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부정형인데요. 동명사의 부정, 즉 준동사의 부정은 동일합니다. 즉 부정어 not이나 never를 준동사 앞에 쓰면 되기 때문에 동명사도 마찬가지로 not이나 never를 동명사 앞에다가 쓰면 된다라고 이해하시고요. I object to not being treated like a child. 나는 object to, 반대한다,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요? being treated, 취급받는 것을 애처럼. 그러니까 애처럼 취급받지 않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내가 애인데 나를 애처럼 취급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전치사 to에 대한 목적어인 동명사 being에 대한 부정형으로 not being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은 태랑 부사수식인데요. 태는 무슨 얘기냐면 동사가 동명사가 타동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목적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동사의 동명사는 목적을 갖는다. 만약에 목적을 얻게 되면 수동태로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문 보시게 되면 Learning English is like learning to swim. 영어를 학습하는 것은 수영을 배우는 것과 같다. 해석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learning에 대한 목적어 English가 오지 않게 되면 이 문장은 틀리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학습하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타동사 learn, 무언가를 배우다 타동사일 때는 뒤에 목적어가 와야 능동형을 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we never succeed without working hard.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 성공하지 않아. 열심히 일하는 것이 없다면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면 동명사 working을 여기서 부사 hard가 수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명사는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동명사는 형용사가 꾸미는 것이 아니라 부사가 수식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동사를 잘 이해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힘들지 않은데 목적어를 갖는 동사가 없으면 수동형으로 고쳐야 한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시제 변화인데요. 좀 중요합니다. 이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장을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는데 준동사의 시제는 크게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가 있다고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동명사도 마찬가지로 단순 동명사와 완료 동명사가 있습니다. 단순 동명사는 동명사의 원래의 형태, 즉 동사 원형의 ing의 형태를 띠고요. 이 단순 동명사가 나타내고자 하는 시제는 주절의 동사와 같거나 또는 한 시제 미래를 표시합니다. 예문 보시게 되면 She is proud of his being handsome. 여기서 his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데요. 그녀는 자랑스러워하고 있어. 그가 잘생긴 것을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잘생긴 것을 자랑스러워하니까 자랑스러워하는 시점과 같은 시점임을 알 수 있고요.
I'm sure of his coming. 나는 확신하고 있어. 그가 올 것을. 확신하는 건 지금이지만 그가 올 것은 나중에 미래에 오겠죠. 그래서 이때 coming의 의미는 한시제 미래를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완료 동명사인데요. 영어에서 완료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반드시 have 플러스 pp는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완료 동명사이기 때문에 완료 동명사의 형태는 having 플러스 pp가 된다라고 외워두시면 되고요. 주절보다 한시제 과거의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문 보시게 되면 I'm sorry for having kept you waiting. 미안해 너를 기다리게 해서 이런 표현이거든요. 어쨌든 미안한 마음은 지금 들고 있지만 상대방을 기다리게 한 것은 그 전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having kept 완료 동명사를 쓰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I forgot meeting her. 나는 그녀를 만난 사실을 잊어버렸다. 여기서는 형태는 단순 동명사이지만 forget 뒤에 동명사를 쓸 때는 한시제 과거의 일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때 미팅은 형태상은 단순 동명사지만 시제는 한시제 과거인 완료 동명사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문장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단순 동명사와 완료 동명사를 잘 정리를 해두시고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이 시제 변화에 따라서 문장 전환을 시킬 때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의미상의 주어, 태, 그리고 시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요긴하게 사용이 될 겁니다.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명사에 이제 주로 쓰이는 동사들입니다.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동명사와 부정사의 성질 차이를 보게 되면 동명사는 과거 지향성이고 수동성이며 동사에 따라서 의미 변화가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성이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거 지향성인 경우에는 반드시 ing를 써야 하죠. 그 동사들입니다. 한번 읽어보게 되면 enjoy, appreciate, admit, consider, forgive, finish, put off, avoid, give up, miss, risk 뭐 이런 기타 등등이 되는데 왜 읽어줬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실 때 enjoy ing, admit ing, consider ing 이런 식으로 읽어가면서 외워두시면 빨리 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명관계상 지금 뜻을 써주지 못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 단어의 뜻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단어를 알면 쉽게 외울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단어 뜻을 외우자. 두 번째는 반복해서 읽으면서 익히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수동성이란 말은 뒤에 to 부정사가 왔을 때는 능동이고 ing 동명사가 왔을 때는 의미가 수동이 되는 동사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need, deserve, want, require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4번으로 가겠습니다. 일반성이란 말은 크게 둘 다, 즉 부정사나 동명사 둘 다가 왔을 때 의미 변화가 없는 것들을 말하죠. 주로 감정 동사들입니다. like, love, prefer, hate, dread 이런 동사들이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 3번 동사는 사실은 별표를 해두시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 동사 뒤에는 to 부정사와 동명사 둘 다가 올 수 있는데 둘 다 왔을 때 뜻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to는 미래고 ing는 과거를 표현하는데 어쨌든 이 친구들이 시험에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되고 대표적인 동사들이 stop, try, propose, remember, forget, recollect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명사의 기본적인 성질, 동사적 성질과 문장의 역할 그리고 암기를 해 두셔야 될 것들은 빨리 암기를 해 두시면 동명사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